네, 이번에는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고객 또는 상대방의 어려움, 니즈를 사전에 파악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에 대해서 작성해 주십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요즘에 이런 문제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문제 해결력을 보는 것인데 미리 어려움이나 니즈를 파악하고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입니다. 다음 역시 이것도 어려움이나 니즈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전에서의 어떤 경험 아니면 어떤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어떤 소통,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도 또 그러면 뭐 설득이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설명이 있을 수 있겠죠. 즉 이러한 조건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으시고 궁극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런 관점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요 사전에 파악했다라고 하는 걸 역시 우리가 앞서서 봤듯이 어떠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래서 빨리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한 다음에 대신에 여기서 이제 해결 방안은 여기 나오는 소통이 되겠죠. 그래서 요 단계를 거쳐 주시든지 아니면 이 단계를 거쳐 주시든지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1번과 우리가 아까 봤던 1번과 조금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여기에서는 주가 되는 해결 방안이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 이겁니다. 자, 역시 한번 예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목입니다. 콘텐츠 다양화. 그 다음에 다각적 마케팅으로 총장상을 수여했다. 수여 받았겠죠. 자, 다양화, 다각적.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했다? 상 받았다는 거네요. 자, 대학교 발전기금 홍보대사 PR팀장을 맡아서 콘텐츠 분석, 소비자 조사를 바탕으로 기존의 SNS 콘텐츠를 새롭게 개편하여 팔로워를 7배 이상 증가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두 가지식으로 작성해 주신 거는 잘하셨네요. 자, 다시 갑니다. 어떤 일이었냐면은 홍보대사 이런 거는 뭐예요? 전략 짜기에 굉장히 좋은 소재죠. 그럼 이 전략을 짜려고 하는데 나는 무엇을 분석했냐? 콘텐츠를 분석했고 소비자를 조사했다. 그래서 콘텐츠를 새롭게 개편해서 팔로워를 7배 이상 증가시켰다. 그런데 어떻게 개편했냐? 바로 위에 나오는 거죠. 콘텐츠 자체를 다양화했고 다각적인 마케팅을 했다. 그다음 우리가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이 관점으로 볼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씩 구성 좋습니다. 자, SNS를 통해 기부자 관련 소식을 전하는 발전기금 홍보 활동은 학우들의 관심이 적은 소재였다. 그러니까 기부를 받습니다. 이런 거 좀 여러분들 관심 없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 팔로워스가 저조했다. 나는 PR 팀장이다 보니까 이대로는 홍보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해서 안 되겠다. 팔로워 수를 증가시켜 홍보 콘텐츠 도달률을 높이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하나 정도는 숫자가 나와줘야 됐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든 아니면은 콘텐츠 도달률을 몇 퍼센트 높이자든 나오든 숫자. 그래서 목표를 제시해 주실 때는 숫자를 같이 끼워 넣어 주셔서 구체적으로 목표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좋겠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팔로워를 좀 늘려야 될 것이고, 팔로워를 늘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요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내가 맡았던 역할인 거죠. 목표.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선 도달률과 참여율이 가장 높은 포스트를 분석했다. 역시 나오네요. 그 다음에 구글 설문으로 150명의 학우의 의견을 취합했다. 학우들이 선호하는 콘텐츠를 파악하여 니즈에 맞는 콘텐츠를 기획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먼저 우리의 어떤 고객이 되겠죠. 고객들이 누구인지 분석하고 고객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실질적인 설문을 통해서 그걸 알겠다는 거죠. 그래서 설문 결과를 가지고 PR 팀원들과 수많은 회의 끝에 기획, 제작까지 시간은 많이 소요되더라도 기존과는 차별화된 영상 콘텐츠 도입을 결정했다. 이게 문제에서 나온 그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식으로 원인을 분석했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오면 되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행이었던 양세형의 쇼터뷰 형식, 또 먹방을 접목해서 우리 대학교에 후원하는 음식점 홍보 브이로그를 제작한 것이 그 예시입니다. 이게 그렇게 대단히
뭐 센세이셔널하게 와, 좀 쌈박하게 야, 신기하다. 이런 거는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고요. 결국엔 그러면 이런 게 어떤 식으로 도출되었는지에 대한 그 프로세스 과정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결정했다. 요걸 결정했다. 라고 하는 원인 분석 값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그다음에 이런 걸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했냐. 요게 이제 나오는 거죠. 참여형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학우들의 의견에 귀 기울였다. 그래서 온라인 위주였던 홍보 방식을 오프라인까지 확장한 이런 오프라인 연계 이벤트 진행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원인 분석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고, 또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학우들의 의견이 있으면 그것도 귀 기울여서 이런 식으로 마련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이 지원자분의 자기소개서 자체는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자기소개서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전 이런 식으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기 위해서, 나는 소통하기 위해서 의견을 취합했고, 그다음에 의견에 귀 기울였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주면 그게 의사소통 방식의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나오잖아요. 기부자님들께 감사의 엽서도 썼다. 그러면 커피 쿠폰을 증정하는 방식으로 1000명한테 유도했고, 기부자님께 직접 전달. 이게 소통인 거잖아요. 직접 감사의 엽서 썼다, 증정했다, 직접 전달했다. 콘텐츠 다양화, 다각적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1년 사이에 7배 이상 증가했고, 공로를 인정받아 충장사를 수여했다라는 거죠. 사실 근데 1년 사이에 7배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너무 솔직하게 쓰셨나?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배운 점. 명확한 KPI를 세우고 소비자 니즈를 파악한다면 목표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요거였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소비자 니즈를 미리 파악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행동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면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약간 모디파이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내 홍보 경험으로 내 이 프로젝트 경험, 그 다음에 판단력, 이제 너무 많이 쓴다. 이렇게 쓰지 마세요. 클로징을 이제 여러분들 하다 보면 요걸 이제 전체적으로 또 다시 회사로, 내가 지원한 회사로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명확하게 내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니즈 파악. 그 다음에 요 니즈 파악도 마찬가지고 이걸 통해서 솔루션 해결하려고 하는 소통. 이 두 가지만 계속적으로 강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소비자를 매료시키고, 좀 뻔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뻔한 얘기니까 저는 요렇게까지는 피하고 그냥 요거 자체에 대한 배운 점 여기까지로 하셔서 클로징 하셔도 될 것 같고, 이제 문제가 다시 나오죠. 상대방의 어려움이나 니즈를 사전에 파악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전에 경험, 이전에 지식을 통해서 요런 거 어떤 홍보하려고 할 때는 고객들한테 아는 것이 필요하니까 빨리 우리 설문조사하자. 예전에 한번 해본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실패 경험에서 배운 거예요. 성공 경험에서 배운 거예요. 이게 가도 되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원인을 빨리 분석하고 그 다음에 솔루션을 제안할 때 적극적인 소통이잖아요. 여기에서도 소통 들어가서 원인 분석하고 여기에서도 소통 들어가서 솔루션을 제안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만약에 아직 안 쓰신 분이 계시다면 여기 나와 있는 형태대로 요게 되겠죠. 원인 빨리 분석했고 그래서 그 원인 값 원인에 대한 결과값 그거를 소통을 통해서 했고 소통은 아까 나온 것처럼 뭐 귀 기울였다 적극적으로 뭐 했다 뭐 피드백 받았고 주고받았다 뭐 이렇게 쓰면 되니까 해주시고 만약에 쓰신 분들이 지금 검토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요 부분 원인 분석이나 요걸 통해서 나온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표현이 되었는가 그 다음에 요 솔루션 요런 거 할 때 있어서 소통이 좀 표현되었는가 그렇게만 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4번 갈게요. 자, 4번. 우리 원에 지원한 지원 동기 묻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작성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동과 농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뭐 포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의 경험을 봤으니까 너 왜 그걸 우리 기관에서 하고 싶은지에 대한 우리 기관에 대해 분석, 우리 기관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거,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하루 아니면 반나절 정도는 고민하시고 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이분도 역시 이런 비슷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 적어주셨는데 조금 비슷한 것 같아서 틀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분 볼게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역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이거는 똑같은 얘기니까 이러면 좀 글자 가깝더라고요.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역할은 미래 산업에 대비한 연구 역량 강화입니다. 라는 거죠. 자, 이에 따른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첫 번째,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장. 니네 어떻게 해야 돼? 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술은 기존 기술의 ICT 기술을 융복합한 기술들입니다. 그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 하지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뒤에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지원 동기,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이제 지원 동기잖아요. 이거는,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은, 요 방향에, 뭐 세 가지, 요걸 말씀드리는데, 요걸 쓰신 다음에, 그래서 나는 이런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니네 지원했다라고 지동으로 엮으셔도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동이 무엇이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어서 여기에 지원을 했다. 그래서 직무적으로. 근데 직무는 거의 이제 일반직이니까. 아니면은 그냥 기관, 회사라고 하죠. 요 회사에 대해서 적어주시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럼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주고, 그다음 농정원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다. 나올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런 농정원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데, 다 이제 이렇게 써줄 거니까 저는 이 방식을 갖고 온 거예요.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는 건 아닌데, 내가 요거에 대해서 좀 많이 조사해야 됐고, 농정원이, 제가 처음에 얘기해 드릴 때, 어떤 안락? 사람들이 이제 와서 진짜 쉴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농촌에 있는 어떤 공간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농도 하는 것이고, 그다음 뭐 안전한 먹을거리, 이게 가장 큰 툴이지 않습니까? 그럼 두 가지 관점이 나오니까 요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 요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 그럼 요러한 틀이라고 한다면 나는 앞으로 농정원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걸 먼저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지원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농정원에서도 요 지원 동기라고 하는 거는 뻔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여기에 먼저 두 가지씩으로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마지막을 나는 그래서 니네 농정원에 지원했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는 방법 그걸로써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술 개발의 목적이 단순하게 ICT 접목한 기술을 특화화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ICT를 접목한 혁신 단계까지를 목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무슨 말이야 이게? 기술 특화화, 기술 혁신 비슷한 것 같지만 무엇이 다르냐? 기술 특화화는 새로운 제품이나 프로세스를 처음으로 고안한 것을 의미한다. 기술 혁신은 단순하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특허화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용화되었을 때 경제적인 가치를 포함한 기술을 말한다. 그래서 그냥 새로운 기술입니다 라고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용화까지 되었을 때 그럼 뭐야 양산 단계까지 가였을 때 조금 더 포함된 기술을 얘기하는 거고 니네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즉 국가 출연 연구기관은 단순한 ICT를 접목해서 야 특허받았어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상용화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국가 출연 연구기관에 필요한 자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끊임없는 도전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그럼 이렇게 만약에 내가 요거 하나 가지고 쓴다면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이 니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니까 그리고 나는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래서 지원해. 라고 여러분들이 지원동을 여기서 뽑아내도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게 뭐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혁신적인 여러분들의 모습을 써주면 되겠죠. 나 또한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해주면 매칭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분은 그렇게 쓰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거죠. 그 이유는 10,000개의 아이디어 중 1개 아이디어만이 상용화되었을 때 경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고 혁신적인 기술이 된다는 말과 같이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려워.
누구나 혁신화는 시킬 수 있어. 근데 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좀 말장난인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단순히 어떤 이론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까지 여러분들이 작성하신다면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두 번째 역할은 무엇이냐?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하는 것이 니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특히나 중소나 중견기업가의 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나 따가면 되겠네요. 그 이유는 현재 대부분의 기술 산업들이 대기업 위주로 돼 있잖아. 그래서 일단 독일의 기업 생태계와 같은 중소, 중견으로 기술력을 키워서 히든 챔피언과 같은 중소기업 많아진다면 안정적인 생태계가 되잖아. 그러니까 해야 돼. 이분이 글을 잘 쓰시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그것이 뭐라고 생각해라고 하는 주장. 그렇다면 왜 그런 주장인지 난 이유. 프렙 방식의 P, 프렙 방식의 R, 포인트 리즌이라고요. 잘 쓰죠. 자, 이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가지고 있는 좋은 기술들을 여기에다 이전해줘. 그 다음에 여기에 사업화해주기 위한 노력을 했을 때 이루어져. 정부가 어느 정도의 노력, 물론 기업들도 노력이 필요하지만 니네도 노력해줘야 돼. 이를 이루기 위한 세부 액션 플랜을 만들어보는, 그러니까 이런 거 좋아하죠. 누가 몰라 이걸. 근데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만들어보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가지고 있는 대표 기술들을 선발해. 그래서 특허 IPC 정보를 활용해. 기업들 매칭 한번 해보자. 세부 방법은 특허청 키프리스예요.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연구기관 대표 기술 IPC 기술 코드를 찾고 뭐 동일한 IPC를 특허내 역으로 찾는 방법입니다. 내가 고민해봤다. 이런 거 제일 좋아한다니까요. 여기서 또 팁 하나. 구체적으로 이런 뻔한 말들을 여러분들이 얘기해 준다면 나는 내가 생각한 이런 안이 있어. 나의 아이디어란 게 있으니까 그게 무엇이다라고 하는 얘기 해주면 이게 그래도 얘는 뭐 해봤다? 고민해봤다. 이런 시그널도 좋습니다. 이렇게 매칭된 중소, 중견기업을 리스트화하고 이를 통해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가지고 있는 대표 기술 설명해서 기술 소개해줘라. 박람회 초대해줘라. 그래서 관심 있는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 및 기술 사업화하는 매칭 시스템이 되어진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기술도 매칭될 수 있잖아. 산업은행이 마치 이렇게 투자자랑 그래서 여기 뭐 벤처기업 스타트업들을 연결시켜 주는 것처럼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것처럼 니네도 이런 역할 더 해라 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중소 중견기업들의 기술력 증가 또 더 나아가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할 수 있으니까 니네 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본다. 이게 뭐예요? 한편으로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땐 니네 농정원 이런 거 해라. 이런 거 해라. 그렇죠. 그래서 농정원이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디랑 어디를 이어주는 그런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으로도 얘기해도 좋겠죠. 세 번째 역할은 사회적 문제 해결이다. 이에 따른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환경오염, 미세먼지, 사회범죄, 위험 예방 등 사회문제 해결해 나가는 것이고 특히나 미세먼지,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 규범기준 강화되고 있으니까 니네는 새로운 기술 개발 채택하는데도 경제적인 거 중요하지만 요거 앞으로 무엇? 친환경적인 거에 대해서 신경 쓰냐 안 쓰냐 요것도 많이 봐라. 그렇다면 당연히 친환경 기술 개발이 많이 늘어날 거잖아. 그에 따라서 환경오염, 미세먼지와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요것도 봐라 라는 거죠. 어찌됐건 저는 이런 지원자면 뭐예요? 이 세 개로 양치기를 하잖아요. 이 세 가지가 뭐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뭐 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각각에 대한 이유를 달고 특히나 본인의 아이디어로서 얘기에 대한 내용 타당성을 조금 더 강화시키니까 이렇게 하면 뭐예요? 고민의 흔적이 남은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다. 이러면 그냥 여러분들 지원 동기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4번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일반적인 선택하는 기준을 먼저 제시해 주시고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 농정원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농정원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여기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앞으로 농정원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돼. 그럼 역시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 나오겠죠.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뭐 해보고 싶다는 지동. 그러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이 두 가지식으로 드느냐. 근데 저는 4번의 핵심은 요거죠, 요거. 우리 농정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은 조사를 했는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건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농정원의 인터뷰
그 다음에 사업하고 있는 내용도 많잖아요. 5가지 정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읽어보시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 최소 하나 정도는 디테일한 내용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2가지 정도를 얘기해 주시면서 하시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역량을 본다면 4번은 농정원에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니까 1번부터 3번은 빨리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4번 여기에 조금 시간을 투여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농정원 전체적으로 한번 좀 봤습니다.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피드백 그 다음에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 많으셨고요. 빨리 잘 지원하셔서 여러분들 농정원 괜찮은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공기업이지만 공공기관이지만 세종시에 있다라고 하는 게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딱 중앙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위치가 중심에 있는 거니까 저는 여러분들 충분히 지원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나와 있는 항목들도 우리가 기존의 공기업 저랑 같이 준비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 겹치는 거니까 다시 한 번만 좀 농정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주시고 특히 4번 좀 귀를 많이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